뉴욕 지수가 상승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M&A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술주들이 상승세를 일제히 보였고요. 그 다음에 백신에 대한 기대감도 시장에서 투자 심리를 끌어올리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다우지수와 나스닥 모두 상승세로 마감을 했고요. 일단 상승 기조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자, 뉴욕 증시 상황들 어떠한 재료들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에 기대치를 많이 걸었던 투자자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요. 3연상에 실패를 했습니다. SK바이오팜보다는 약하다라는 느낌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무엇이 카카오 게임즈는 SK팜보다 좀 더 약하게 만들었는지, 또 앞으로 이제 투자를 하고 있었던 투자자분들, 자, 일단은 약간의 걱정거리가 좀 생겼을 텐데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였었는데, 자, 이 배터리 다음 테마는 저탄소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탄소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고, 또 이 저탄소와 관련된 부분에서 정부 정책이 나올 것이다, 이러한 기대치들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정책이 실리게 된다라면 주가는 테마군이 형성하든 아니면 단독 종목이 됐든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게 마련인데요. 자, 저탄소 관련주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또 흐름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15일 화요일입니다. 자, 기대치를 조금 가지고는 있었습니다만은 미국 증시가 생각했던 것처럼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좋은 흐름들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걱정거리도 있어요. 일단 경제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제히 발표되진 않았었기 때문에 일단 FOMC라든지 또 경제지표 이런 것들은 시장의 변수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강 후 약의 상승 패턴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일단 있었는데, 자, 시장의 흐름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죠. 일단은 그래도 나스닥, 다우지수 모두 다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가 1.18% 상승으로 진행이 됐고요. 나스닥도 1.8% 상승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두 지수 모두 상승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마감 시점은 시작 시점보다 더 좋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좋은 포인트들 나타나고 있었는데, 자, 이러한 기대감들은 일단 기술주들이 일조를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M&A 호재로 일단은 기술주의 반등에 성공했다, 이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M&A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포인트죠. 왜냐면 기업의 인수합병이란 말이에요. 이 인수합병 같은 경우는 시장이 뭔가 이제 회복이 되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보통 M&A 같은 경우는요, 돈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일단은 돈을 들여서 기업을 사들이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 부분이고, 또 사들이는 입장 같은 경우는 사업에 대한 어떤 확장, 투자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 돈이 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어려운 상태에서 다른 기업들을 인수합병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뭔가 여유가 있다라고 판단되었을 때 이런 부분들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M&A 소식이 나왔다라는 것은 또 M&A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시장에 좋은 호재로 작용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기술주의 M&A가 나타났죠. 미국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가 소프트뱅크로부터 반도체 설계회사 암홀딩스를 400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했다. 자, 이 반도체 기업이 반도체 설계회사를 인수했다라는 것은 일단은 같은 사업 부분에서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업에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 되겠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5.8% 상승세로 마무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들은 기술주들에게 전부 다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났겠죠. 일단 기술주가 상승했기 때문에 좋은 모습이었고, 또 기술주들이 하락한 부분들을 진정세를 보였다라는 내용들이 기술주를 끌어올리는데 중요한 요인의 작용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은 일단 시장 전반적으로 활력을 좀 불어넣는데 중요한 요소가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자, 이것 외에도 또 다른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었을 겁니다. 틱톡과 관련된 내용이 있죠. 그래서 오라클이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의 바이트댄스와 기술 제휴를 맺는 방안에 합의를 했다. 지금 이거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불안한 요소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만은, 일단 뭐 이렇게 잘 넘어갈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완전히 매각하는 대신에 오라클이 미국 내 틱톡의 데이터를 관리하며 지분을 사들이는 방식의 합의가 있었다.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서로 상생하는 그런 관점이 되는 거죠. 중국을 건드리지 않고 또 미국에서도 안전하게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었던 부분이겠죠. 그동안 이제 틱톡이라는 이 기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앱, 네, 이런 기술 기업, 미국이 이제 제재를 가하고 있는 중국의 기술 기업에 대해서 첫 번째로 할 수 있었던 미국의 어떤 내용들을 관리한다. 미국에서 하는 서비스는 미국이 관리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라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의 완전한 매각 이 부분들을 요구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기술 제휴를 맺는 방안으로 어느 정도 합의가 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아직은 불확실합니다. 그렇지만은 시장은 뭐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 정도도 괜찮은 거 아니냐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미국 당국도 현재 반대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이 코드가 안전한지 미국인들의 데이터가 안전한지 전화기가 안전한지 확실히 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그래서 미국 정부의 기술팀들이 향후 며칠간 오라클과 논의하는 것을 고려해 볼 것이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뭐 안전하다고 생각된다라면 정말 확실하게 할 수 있다라면 이런 오라클과의 기술 제휴 이런 방식으로 틱톡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냥 넘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또 오라클 경영진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의 어떤 관계도 매우 친밀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것들은 또 뭐 그쵸? 네, 인적적인 부분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친밀한 관계 요것도 한몫하지 않겠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라면 네, 중국과의 관계도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도 3% 올라가고 테슬라는 12% 상승했습니다. 그다음에 뭐 관심을 끌었던 니콜라 같은 경우도 10% 폭락, 10% 급등 뭐 이렇게 막 변동성이 좀 보이긴 했습니다만 부담 없죠. 잘 흘러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기술주들이 전체적으로 뭐 좋은 소식들을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백신에 대한 이야기 또 전달해 드릴게요. 백신 같은 경우는 부작용 발생 때문에 임상시험을 중단했었던 아스트라제네카가 영국에서 시험을 재개했다는 소식. 이것이 이제 그 백신 초기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되살렸는데 임상은 아직 재개되지 않았다. 미국에서 임상은 아직 재개되지 않았다. 그렇지만은 뭐 크게 반응하지 않았고요. 일단은 한다음에 네, 이런 거, 네, 부작용 이런 거 괜찮아졌다며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뭐 다시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주가는 0.5% 정도 상승세로 마감이 됐다. 그러니까 뭐 강보합 정도겠죠. 좀 더 지켜보겠다 이런 얘기가 된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화이자 쪽인데 이쪽이 좀 더 이제 뭐 진행에 대해서 확실시 되고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죠. 미국 규제 당국으로부터 연말까지 백신 사용 승인을 받을 가능성에 대비 중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화이자는 이미 백신을 제조 중에 있다, 제조에 들어갔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미 수십만 회분을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백신에 대한 부분들은 빨리 나오면 빨리 나와서 좋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뭐 이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화이자가 조금 더 빠를 것이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 승인을 받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뭐 대선 전에 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은 불확실하겠습니다만 어쨌건 네, 이 백신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뭔가 이제 시장의 기대치를 몰아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분석이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보시면 기술주, 그 다음에 중국과의 어떤 갈등 여부, 백신 여부 이런 모습들이 전부 다
긍정적인 재료로 바뀌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지금 현재 괜찮은 소식을 통해서 주가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한 가지 이제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이 이제 경제지표 발표 이런 것들인데 FOMC 그다음에 경제지표 발표들이 일단은 주 후반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괜찮다 이런 얘기죠. 주요한 경제지표 발표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고요. FOMC도 아직은 네 기대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파월이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는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조금씩은 네 변수가 나타나기 시작하겠습니다만 오늘까지는 괜찮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게임즈 이야기입니다. 카카오게임즈는 지금 3일 만에 하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마이너스 9% 정도인가요? 그래서 많이 좀 하락이 됐는데 중요한 건 이제 3연상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3번 정도는 연상으로 가지 않겠냐, 또 SK바이오팜보다 더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더 기대감을 모았기 때문에 3연상이 아니라 4연상, 5연상도 가능할 것이다. 뭐 이렇게 기대치들을 많이 모았던 것 같아요. 근데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계속 올라가기만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에서 가장 큰 문제가 생기죠. 주가가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서 매수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뭐 일단 뭐 주가가 올라가면 좋긴 좋겠습니다만은 다 같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더 이상 살 사람이 없어지는 상태가 됐을 경우에는 변동폭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매수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주가가 쭉 튀어 올라가면서 이제 그 코스닥 같은 경우에서는 시주가 총액이 3위까지 올라섰었죠. 그러다가 지금 5위로 다시 내려앉는 모습인데 변동성이 더 확대가 된다라면 5위, 뭐 시가총액 몇 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많이 하락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주의를 좀 해야 되는 내용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SK바이오팜보다 더 강한 인기를 누렸지만 열기가 더 빨리 식은 이유, 왜 그랬을까? 이거는 사실은 이제 저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보호예수와 관련된 부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일단 묶어놓고 시작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는 풀어놓고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량이 상장과 동시에 나오기 시작한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기관들, 외국인들 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꼭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뭐 상장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지분에 대해서는 굉장한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이런 매도 물량이 계속 나왔고, 개인들 입장에서도 너무 올라간 주가에 대해서는 약간 경계감이 있었겠죠. 그래서 매수에 대한 부분도 좀 줄어든 데다가 매도가 나와버리게 되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현상이 벌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요런 상태에서는 이제 고점에 물려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손실이 조금 커져 있을 상황이긴 한데요. 계속적으로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매도가 더 나오게 된다면 더 밀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거는 어제 아침 시장에서 한 2%대 마이너스 변동성 나올 때 제가 매도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추가적인 변동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가 좀 필요한 내용이고요. 신규 상장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초반에 인기가 끝나게 된다면 매도 물량이 생각보다 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쭉 쏟아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주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 종목 같은 경우 또 막 따라붙어 가지고 매매하는 그런 경우들은 좋지 않겠죠. 그리고 늘 드리는 말씀이 그동안 물량을 주지 않았었던 이런 기업들이 왜 갑자기 나에게 물량을 줬을까? 왜 갑자기 나에게 사라고 했을까? 왜 나한테까지 기회가 왔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시게 되면, 정말 소름 끼치죠? 정말 매수해야 될 이유가 없는 상태였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상승으로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매도 물량은 계속 나올 것이고, 또 경계에 대한 부분들, 걱정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주가는 조금 더 빌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비중을 줄이시거나, 네, 일단은 조금 빠져나오시는 전략들이 중요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배터리 관련 종목군들 다음에는 저탄소 관련주다. 네, 그러면서 이제 탄소 효율에 대한 그린 뉴딜 후보군들이 꿈틀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친환경 경영에 대한 압박이 지속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탄소 배출이 많은 기업들에 대한 역발상 투자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LG전자, 뭐 현대글로비스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상승세를 보였다라는 부분들이 매우 이제 이런 쪽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 한국거래소가 발표할 예정인 탄소 효율 그린 뉴딜 지수, 여기에 포함될 후보군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 K 뉴딜 지수 발표 이후에 편입 종목이 상승세를 계속 보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거 그린 뉴딜 지수죠. 여기에도 포함된 종목들이 이제 좋은 흐름들을 보일 것이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포함될 만한 종목군들 보게 되면은 한국타이어 테크놀로지 이게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LG전자, 현대글로비스, 만도, LG 이노텍 이런 기업들이 현재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것 외에도 뭐 여러 가지 기업들 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본다면 이제 뭐 한온 시스템 여기 지금 나와 있지 않은 거 있죠. 한온 시스템, 그 다음에 대한통운, 일진 머티리얼즈 이런 기업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같이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기업들 뭐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네, 어떠한 종목에 더 집중할 것인지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죠. 그리고 이 시가총액이 1조 원 이상이면서 연간 매출액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한 기업들. 뭐 이렇게 좀 어려운 조건들이 많이 달려 있긴 한데요. 뭐 어쨌건 이런 기업들 위주로 이제 관심들이 쏠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뭐, 여기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저탄소 기업들이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긴 하는데, 어쨌건, 네, 신재생 에너지, 뭐, 지금 풍력 있었고, 그 다음에 태양광 있었죠? 이런 것들보다도, 더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관심이 조금 늦게 들어가는 것일 뿐, 정책적인 테마로 연결된다면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자, 앞으로 환경도 비용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친환경 경영에 대한 압박이 증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는, 더 상승할 수 있는 상황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약간 불안정한 모습이 나타나게 될 때는 이러한 테마군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투자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관심들을 많이 가져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 거고요. 단기적인 성장, 그 다음에 가치 이런 부분들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정책 테마에 집중하는 것도 좋은 투자의 방법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정책 테마, 이 테마 쪽으로만 움직이게 되는 것은 또 약간은 부담스럽죠. 그리고 정책적인 테마이면서도 이런 기업의 가치라든지 성장성 이런 것들을 좀 보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자동차 부품주 쪽으로 들어가 있거나 이렇게 뭐 타이어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저탄소 관련한 부분에서도 관심들이 좀 높아질 수가 있겠습니다만 자동차라는 어떤 경기 민감 테마로도 우리가 섞여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다채롭게 우리가 다각도에서 분석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돼서 상당히 좀 긍정적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가만히 잘 보시면 뭐 이제 자동차 산업과 좀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LG전자 같은 경우는 뭐 가전제품인데요 라고 하실 게 아닙니다. 왜냐면 LG전자도 최근에 흑자 기조가 발생된 부분들은 자동차, 현대자동차의 전장 부품 쪽에서 이런 좋은 소식들이 전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산업 쪽으로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필요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정책적인 테마도 같이 연결되게 된다면 더 좋은 포인트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M&A에 대한 기대감, 백신에 대한 기대감, 중국과 미국과의 갈등 요소가 완화된다는 기대감을 통해서 미국 시장이 많이 상승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변수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경제지표라든지 FOMC 변수들 남아있기 때문에 너무 또 상승에 젖어 있을 필요는 없겠고요. 대신에 뭐 가고 있는 것을 부정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 상황을 그대로 즐기시되 항상 주 후반에 나타날 수 있는 변동성에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 드렸고요. 카카오게임즈가 3연상에 실패를 하면서 주가의 변동성이 좀 커졌고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시점에서는 일단은 비중을 축소하거나 매도하는 관점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터리 관련한 다음 테마는 저탄소와 관련된 내용이다 해가지고요. 좀 몇몇 기업들 살펴보긴 했는데, 보니까 자동차 산업과 관련이 되어 있으면서 실적이 증가하면서
또 기업의 가치가 점점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또 대형주 위주의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테마와 그 다음에 업황의 호전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 여기에서 나타나는 기대감들이 커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책 한 곡씩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값이 비싸지만 그 가치를 생각하면 비싼 것도 아니면서 성장 속도가 빠른 주식들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왜냐하면 그런 주식이 시장이 좋아지면 가장 먼저 상승할 종목이라고 생각됐기 때문이다.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내용인데요. 저평가된 기업이죠. 저평가가 되어 있으면서도 성장성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 아무래도 뭐 주가가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저평가 포인트가 계속 만들어졌기 때문에 매수의 매력도가 높아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업들은 장이 좋아지게 된다면 투자 심리가 가장 먼저 회복될 수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상승률이 높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기업을 찾아야 될까요? 성장성이 높으면서 아직 주가가 오르지 않은 기업입니다. 여러분들이 투자해야 될 종목은 이미 올라가 있는 그런 인기 종목이 아니라 이제 인기를 끌게 될 그런 종목들입니다. 보석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드리고요. 저는 장중시황 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